예, 반갑습니다. 문송 I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개 문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3, 4번 문제인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 하나인 그 Y 델타 또는 그 스타 델타 기동 방법에 관해서 시퀀스 도면을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능장 시험이라는 것이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시험이죠.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런 그 집중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팁이, 일단 도면을 보면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도면을 꼼꼼히 살피면서요, 필요한 부분에 이제 메모를 하거나 또 어떤 색을 칠해서 강조를 하거나, 도면 해석에 그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공통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를 미리 좀 처음에 보면서 표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실제 작업을 할 때 직관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업 방법이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런 그 팁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거요. 일단 그 이번 시험, 공개된 시험에 그 3번, 4번이 지금 Y 델타 기동 방법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각종 그 입출력으로 발생하거나 우리가 구성해야 될 제어판 내부에 들어가는 회로의 구성품을 보면은 굉장히 특징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전자접촉기라든가 푸시버튼의 이런 그 개수가 실제 그 Y 델타 기동법이나 그 국수 편한 전동기 제어 방법 이런 부분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승강기 제어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그 푸시 버튼 개수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실제 이런 구성이 나온다면은 아마 이게 Y 델타인지 국수 변환인지 승강기 제어인지 좀 특징을 딱 짓기가 힘든 그런 그 구성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3, 4번 문제 중에 이제 3번 문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일단 PLC하고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일단 제거를 한번 해보면요. 이 부분 이제 PLC 출력으로 나오는 램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LC 입력으로 들어오는 셀렉트 스위치,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푸시 버튼, 이 부분은 PLC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램프가 기동 버튼과 정지 버튼이 푸시 버튼 0과 1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항상 그래서 이 순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푸시 버튼 0번이면 램프가 적색이죠. 적색. 그 다음에 1번이 녹색. 그러면 왜 이게 적색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당연히 이게 녹색이 기동 버튼이고 적색은 정지 버튼이 되겠죠. 그 위아래 저기 그 색깔뿐만 아니라 푸시 버튼 1과 0번의 순서도 바뀌지 않도록,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수해서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고, 이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시험에 탈락하면 한 달 이상 밥맛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셀렉트 스위치가 제어용으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셀렉트 스위치가 여기도 하나 있고, 셀렉트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로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램프가 0번부터 5개 램프가 동시에 동일한 박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저가 왼쪽에 있고요. 이 정도의 특징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위에 배관이 4개, 5개니까 중심으로 10cm 단위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칸이, 여기는 여기가 10cm고요. 이거는 이 한 칸이 10cm.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제어판을 중심으로 모든 배관이 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가면 여기서 따로 또 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5분 정도 미리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5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한 거다고 표시를 안 했다가 여기 제어판을 붙이고 나서 또 여기 센치를 재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지 범례를 하고 이쪽 배관 기구 배치도를 비교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제어판 내부도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된지 K1, K4 이게 항상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끔가다 뒤로 MC4가 MC1, MC2, MC3, MC4 이렇게 오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쓱 위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T1, T2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실제 기구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어판 위에 우리 올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구를 배치를 하면서 한번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뭐 이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킹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T1, T2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T2, T1으로 마킹을 하는 순간 그 시험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서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보조 회로로 나오는 선이 어느 선에서 땄는지 여기는 L1, L3에서 땄다는 것 확인하고요. 일단 F1에서 PLC 단독 전원이 들어갔다는 거. F1, F2가 바뀌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은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이 결선할 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MC1의 위치가 여기 1번이 있고요. 2번, 여기가 3번이 있습니다.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한번 짚어보고요. 1, 2, 3, 4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14핀 릴레이를 이제 가장 많이 쓰고 같은 릴레이에 써야 될 핀이 이제 4개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14핀 릴레이 중에 이제 K1 있으면 K1 값이 어디에 있는지 AB 접점을 분리해서 표시해 보면 좋습니다. 자, K1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내부에 공통선을 써야 되는 회로가 있으면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공통선을 반드시 써야 되는 회로가 있죠. 특히 당연히 EOCR의 10번, 이 선은 이렇게 같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도 한시 접점이 한 세트만 있죠. 한 세트만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아마 8번 선을 공통으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공통선입니다. 예, 이런 선들은 표시를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이런 선을 여기다 넘버링을 8번으로 가지고 가는 그 넘버링을 할 때 눈에 확 띄죠. 지금 이 시험에는 이 공통선이 들어가야 될 게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실제 공통선을 써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14핀 릴레이가 접점 수가 4개를 넘어가 5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 경우는 한 접점을 공통선을 써가지고 접점을 AB 접점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회로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공통선에 대한 고민 없이 결선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회로의 접점을 체결해야 될 부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것은 미리 그런 공통선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놓으면은 덜 당황스러운데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는 어디다 체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다시 회로를 보는 순간 이제 머리에 그냥 멘탈이 붕괴되면서 그 시험은 그냥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선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 회로인지 아닌지를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공통선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어함 밖에서 체계를 해줘야 될, 그러니까 제어함 밖에서 제어함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외부에 달려있는, 접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푸시 버튼 0번과 1번이 동일한 박스에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N 박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외부로 나가는 접점이 3개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또 여기 셀렉트 스위치 온 이것도 동일한 접점에 있죠. 결선에 이제 그 가닥수로 보면은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생하고요. 이 셀렉트 스위치에서도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부에 이렇게 결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지금 그 T2가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결선하고 같은 위에 공통 결선이 있는 것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T2를 이렇게 내리는 순간 이 공통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타이머 2번에 대한 이 비접점이 위쪽에 항상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외부로 노출된 접점이 이거는 네 가닥이 되겠습니다. 이 셀렉트 스위치는 3가닥, 얘는 4가닥이 되고요. 이거는 이 공통으로 한 가닥, 둘, 셋, 넷, 다섯, 6가닥이 넘버링이 돼줘야 되고, 이게 단자대에 표시돼야 될 부분이죠. 당연히 2가닥이고요. 그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당연히 2가닥, 이렇게 외부로 노출돼가지고 제어판으로 들어야 되는 이 접점 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건 굳이 여기다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사각형 박스를 그림으로써, 얘가, 실제 그 단자대로 들어와야 될 접점 수가, 그러니까 가닥, 그 전선으로 보면은, 배관 도면, 배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가닥 수가, 몇 가닥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쉽게 보이죠. 이 정도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도면을 한번, Y델타 기동에 대한 그 도면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Y델타 기동 방법에 우리가 지금 이게 MC가 4개가 지금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이 MC를 어떤 순서대로 그 접촉을 시키고, 연결을 하고 끊고 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 보조 회로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 주회로에 대해 MC의 연결 구성 방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결선 방법으로 여기 연결이 되려면 이제 내부 그 모터에 고정 건선을 어떻게 체결을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EOCL을 통해서 들어오면 MC1이 먼저 붙을 거고요. MC1이 붙고 MC3가 그 체결이 연결이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 전원이 이 MC1을 따라서 이 내부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여기가 MC3가 연결이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서로 그 체결이 돼서 이 Y 스타 형태의 그 체결 방법을 쓰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스타 결선으로 기동이 시작되면 MC3가 끊어지면서 MC4가 붙겠죠. 그렇게 되면 1위도 선이 들어오지만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 선을 타고 돌이 돌아서 이렇게 기동하는
방법이 이제 델타 기동 방법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끊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 MC2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선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 방향을 바꿔줄 때 만일에 부분이 직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그 기동으로 들어갈 때 만일 이 선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MC2가 연결이 됐다면 이렇게 된 방법으로 선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선 순서, 그 상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기동하는, 그러니까 역회전을 하는 그런 그 방향을 역회전 방향으로 모터가 돌 수 있도록 하는 순서를 이제 MC2가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이 시퀀서의 도면이 제어를 할 텐데 그 도면을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OCR에 이제 물론 과부하 걸려서 트립이 되면은 이제 부저가 울리는 거고요. 이쪽 오른쪽 회로는 끊어질 거고 이제 정상적인 회로가 전격 전압이 흐를 때 이 과부하가 안 걸려 있을 때는 회로가 이렇게 되고요. 제일 먼저 푸시 버튼 1번을 눌러가지고 기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당연히 푸시 버튼 제로가 인터럽 끊어버리는 접점이라는 걸 알 거고요. K1으로 자기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K1 누르는 순간 이제 K1이 자기 유지가 돼서 푸시 버튼 눌렀다 때도 이 회로가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계속 유효한 회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K1이 유지가 되면 자기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회로를 보면 이 회로는 아직 아무것도 안 살려 타이머 1을 안 삽니다. 어디서 살리냐면 지금 셀렉트 스위치가 지금 오프 상태에 있으면 이쪽 회로를 타겠죠. 타서 리미트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K4가 비접점이니까 K3가 바로 살겠네요. 그러죠? K3가 살고 K3가 살면 여기 있는 접점에 붙어서 타이머가 작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타이머가 흐르게 되면 이쪽 타이머가 한시 접점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타이머가 붙을 거고요. 그때 이제 K2가 연결이 되면서 K2가 연결되면 이 회로가 살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머 2가 연동이 여기 그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 적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K2는 바로 붙었으니까 이 비접점에 있는 이 회로를 타고 들어와서 Y 기동을 하는 거죠. MC3가 끊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Y 기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MC3가 그러죠. MC4가 붙으면서 델타 기동으로 바뀌는 그런 시퀀스 도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각종 그 MC의 A 접점 가지고 램프1을 살렸는데 이 MC PL0만 그러니까 이 푸시 버튼을 누르자마자 PL0가 켜지는 이 접점은 마그네틱을 쓴 게 아니라 K1이라는 이 접점을 여기 하나 썼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대부분이 지금 각 그 14핀 릴레이의 접점을 2개씩만 K2만 3개를 썼네요. K2만 3개를 쓰고 대부분이 2개 정도의 접점을 썼기 때문에 14핀 릴레이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가지고요. 체계라는데 얘를 많이 먹는데 릴레이를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릴레이 가지수만 뭐 많지 접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 이 부분에서 이득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를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회로도고요. 이 정도 보면은 실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여기에 보면은 동작 시험 되는데 하나하나를 보고 이 시퀀스가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눈여겨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평상시 연습을 이 도면을 보면서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지금 세 번째 도면이잖아요. 네 번째 도면 보면 같은 회로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건 또 어떻게 동작을 하지 하는 이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도면이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동일한 도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거의 이런 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 도면이 굉장히 이게 결선하기가 편한 도면이에요.
이 도면이 오히려 결선하기가 좀 까다로운 도면이고요. 넘버링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푸시 버튼 밑으로 모든 도면을 그 병렬로 나열을 함으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면은 오히려 도면이 넘버링 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공통성도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해보면은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그 도면 해석 방법, 그 다음에 결선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도면이 더 쉽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번에 제가 원래 셀렉트 스위치 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강의 시간이 길어서 다음 기회에 셀렉트 스위치 결선을 하는 것을 도면에 어떻게 표시를 해 놓는 것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셀렉트 스위치 도면 결선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도면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